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제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좀 관심을 그동안 쭉 가졌던 기업들 중에서 저는 이제 한꺼번에 가끔 이제 기사를 쭉 이렇게 모아보곤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테슬라의 기사를 쭉 모아보다 보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테슬라 주가가 사실 뭐 낮다 높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망이 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곳, 반대로 좀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또 19일에 현재 시각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또 빅데이라고 할 수 있는 AI 데이를 앞두고 과연 이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제가 한 8, 9개 정도를 추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아직은 내가 테슬라를 투자 안 했는데 과연 이 기사를 보고 나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보다 기사 내용이 좀 자료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만족하시죠? 자, 그럼 함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AI 데이에 대한 기사인데, 과연 머스크가 AI 데이에서 깜짝 선물을 내놓을까? 최근 9일의 기사인데,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AI, 인공지능 데이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 2019년에 이제 자율주행 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다뤘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를 열었죠. 이 이름을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자율주행 데이, 2019년에 했었던 그 자율주행 데이의 연장선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뭐 전기차, 뭐 다양한 배터리 이런 이슈 사이에서 테슬라에 대한 좀 옹호하는 시선은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관련해서 루프 벤처스 공동 창업자인 짐 문스터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자율주행이 테슬라 내에서 AI의 주요 분야인 만큼 이번 AI 데이는 제2의 자율주행 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머스크가 올해 말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2025년이 돼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이 4단계, 5단계가 아니라 4단계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는 레벨 2와 3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머스크가 했었던 이야기를 좀 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테슬라를 자동차나 에너지 기업만큼 AI 로봇 회사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요. AI 초대장의 내용을 보면은 참석자들은 최근 슈퍼컴퓨팅과 또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발전 과정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기존 기술을 넘어서는 차세대 AI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를 넘어서 라는 대목이 많은 이들을 좀 흥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차를 넘어서 AI 기술, 로봇 이렇게 하니까 저는 범블비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팍 하면 로봇으로 뭐 변신되고 뭐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자율주행 데이의 연장선의 일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그 이후에 변화는 무엇이 있었나 확인해 보면요, 테슬라는 지난 5월 자사의 레이더 센서를 제거했다고 밝혀서 업계를 깜짝 놀래켰고, 그래서 주로 카메라에 의존해 주행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 테슬라는 7월이죠.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월 22만 원에 제공한다라고 밝혔고요. 월 사용료를 내고 자율주행 기능을 내 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구독과 같은 개념이다. 기존 오토파일럿 탑재된 차량의 경우에는 월 99달러만 내면 된다. 100달러가 아니라 99달러에 합의가 됐군요. 그래서 앞서서 말했던 그 문스터라는 분이 이야기한 건 2031년까지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놓고 보더라도 테슬라가 최대 1,590억 달러의 매출과 1,02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1년 하면은 사실 아직 10년이나 넘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금방 오거든요. 우리가 테슬라 예전에 정말 바닥권에 있을 때 주가를 보면은 10년 금방 가는 거를 차트만 봐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AID에 대한 기대감은 관련해서 신규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건데,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말고 사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차와 연관된 건 AI 기술이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19일,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는 19일이고 우리 시각으로는 20일이죠. 테슬라의 AI 데이를 앞두고 미국 교통당국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그동안의 사고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막 시장에서 뜨겁게 회자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테슬라가 곧 일론 머스크죠. 이 와중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라는 곳에서 지금까지의 관련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 한 명의 사망자, 부상자는 17명 정도였는데, 아래 보면은 관련된 기사를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테슬라, 과연 주가에 미칠 영향은? 당일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주가가 출렁였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포맷이 그 관련한 교통당국의 메시지예요. 여기 지금 뭐 형광펜으로도 밑줄 그어져 있죠. 저희는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2018년 초 이후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의 자동차에서 벌어진 11건의 사고나 화재에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생산된 모델 Y, 모델 X, 모델 S, 모델 3 등 테슬라 차량 76만 5천 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근데 지금 그 교통안전국의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가장 유심하게 들여다볼 게 오토파일럿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의 기능을 이용하면서 발생했었던 사고가 또 건건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깊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고가 어두워진 뒤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지난 7월 달에 레이더를 다 없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만. 근데 카메라가 보통 어두울 때 어떻게 되죠? 물론 뭐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물체를 감지를 하겠지만, 어두워지면 카메라의 성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어두워진 다음에 발생했던 사고, 그리고 관련해서 대상 차량의 오토파일럿 또는 교통인식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깊숙이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다양한 분석들이 당연히 나왔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놀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근데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주가가 하락을 한 거 보면 깜짝이야 하고 많이들 파셨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일론 머스크는 정부 규제 당국과 여러 마찰을 빚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주가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었다는 거다. 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당일인지 아니면 한 며칠, 일주일 정도인지는 개인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하는 일시적인 거는 어느 정도인지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관련해서 교통당국이 조사를 했지만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만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힌 내용 중에서 그동안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강력한 추격을 나서면서 테슬라 성장 전망에 일부 투자자의 예상들처럼 장밋빛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 쪽 시장과 중국 쪽 시장이 워낙에 전기차 관련해서 크다 보니까 전기차에 친숙한 서유럽 시장이 올해 들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전기차가 팔렸대요. 그런데 테슬라의 판매 차량은 작년보다 판매량이 11%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유율도 1년 전에 31%에서 13%로 줄어들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올해의 주가 수익의 170배에 거래되고 있는 이 주가의 상황, 그리고 주가의 매도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금세 멈추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이유가 있다. 앞서서는 놀라지 않아도 된다. 그 교통당국 이슈는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실적이나 그 점유율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긍정적인 기사도 있어요. 최근 8월 15일 기사인데 수익성 논란 잠재운 테슬라. 리스크 비웃듯 8분기 연속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테슬라가 달라졌다. 뭘 달라져요. 그동안 쭉 흑자 기록했는데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과거에 수년간 적자를 대면서 수익성 논란에 시달리던 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른 모습은 뭐 몇 년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이 관심이 다시 쏠린다라고 하는데 지난 2분기 실적 얼마나 좋길래 매출 2배, 영업이익은 4배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월가가 이전에 집계했었던 추정치보다 수익성도 개선되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금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2분기 자동차 판매나 리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102억 600만 달러 2배가량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계속해서 전기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3의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른 것도 그 전체적인 매출 볼륨을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한 매출이 굉장히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어느 순간에는 자동차 판 거보다 이 탄소 배출권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돈을 번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거래 매출은 지난 2분기 4억 2,800만 달러에서 올해 2분기 3억 5,400만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죠. 본업인 자동차 생산 판매 사업의 실적은 성장하고 부업의 의존도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생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완성차 회사들이 좀 판매가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 테슬라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놀라운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가운데 지금 8월 17일 기사를 보면요. 금융위기 예견했던 천재 공매도 투자자 테슬라 하락에 8,500억 베팅했다. 여러분 빅쇼트 영화 보셨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 이름이 뭐 자꾸 버리네요. 공매도도 하고 뭘 자꾸 버리는 이름이야. 사지 않아. 버리는 이름이야. 그래서 공매도를 하나 봐요. 자,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풋옵션 매수 규모를 더욱더 늘렸다라는 거예요. 하락에 더 많은 돈을 걸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캐시우드의 아크 ETF 관련해서 풋옵션도 대거 매수하면서 성장주의 주가 하락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언 SM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지금 풋옵션 107만 5,500주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전분기에 80만 주 정도 보유했는데 지금 20만 주 넘게 거의 30만 주 가까이 더 늘려가면서 34.4% 더 풋옵션을 증가시켰다. 근데 관련해서는 지금 매수 가격이나 행사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풋옵션에 기초가 되는 테슬라 주식의 시장 가치가 한화로 약 8,523억. 오, 굉장히 많은 규모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크 ETF 관련해서도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대거 매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359억 정도를 매수를 했대요. 테슬라에 비하면 정말 적게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워낙에 그 풋옵션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베팅했는데 그러면 진짜 테슬라 하락 쪽으로 기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게 기사화되곤 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하고 투자했다가 9,328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어요.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는 제발 이 사람이 틀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맞췄는데 나 테슬라 없는데 나도 풋옵션? 근데 풋옵션을 지금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해?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분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기 거품이 발생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성장주나 뭐 게임스탑 이런 AMC 같은 밈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분의 행보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버핏 관련된 기사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굳이 테슬라를 여기에 끼지 않아도 되지만 워낙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좀 탑픽이고 가장 선두에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여기에 또 기사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버핏은 테슬라는 안 샀는데 BYD는 샀대.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올 한 해만 240만 대를 무난하게 돌파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발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를 대표하는 기업이 바로 BYD, BYC 아니고 BYD입니다. BYD인데 제가 아재 개그 자꾸 해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이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기억 딱 하잖아요. 기업 이름 BYC, 런닝 아니고 BYD다. C 다음에 D.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는 그래서 많이 팔려서 작년 3월에 기록한 저점 대비 6배 넘게 상승을 했대요. 근데 이 BYD라는 기업은 워런 버핏 버크셔사회 회장이 2008년 주당 8 홍콩 달러에 2억 2,500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지분율은 8.25%에 달하며 한 주도 안 팔았다. 2008년에 샀다고요? 진짜 오래 가지고 있네요. 와, 진짜 오래 가지고 계신 종목이네요. 그런데 이 기업이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하이브리드 시장 포함해서 시장 1위가 현재 테슬라지만 BYD의 추격 속도가 무척 빨라지고 있다. 지금 BYD는 전기차의 생산의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전기차에 필요한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아는 거 뭐 있어요? 배터리까지 만든다라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 거를 자기네들이 생산하니까 부족할 게 없고 이게 생산이 차질이 빚으면 얼른 이 스케줄을 조정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가 아직 없는데 저가의 돈침. 테슬라의 배터리 판매하나? 물음표예요. 아직 느낌표 아니에요. 중국 업계에서는 배터리의 3분의 2에 달하는 테슬라의 물량을 이 CATL에 의존하기보다는 복수 공급 업체를 선택할 것인데 BYD로부터 납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저가의 동침을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근데 BYD는 추격을 하고 있고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다양한 로봇 이렇게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에 더 시장 성장이 중국 시장에서 더 빠르게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등은 계속해서 그 1등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 그래서 만약에 1등을 놓쳤어.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BYD한테 조금 뺏겼어. 그러면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도 뭐 30%, 33%로 늘어났는데도 뺏겼다라는 것에 의해서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 기사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약간 안티인가? 좀 싶은 그런 느낌의 기사였어요. 연봉 빵원, 영원 테슬라 CEO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은 25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회장이나 부회장 중에서 연봉 안 받겠다, 나는 월급 안 받겠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도 월급은 정말 쥐꼬리로 느껴질 만큼 정말 많은 스톡 옵션 혹은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계산으로 25조 5천억이라고 해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기사를 읽어볼게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2020년 연봉은 영원이지만 그 획득한 주식에 대한 스톡 옵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25조의 차익을 얻는다라는 건데 머스크는 3년째 연봉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앞서서 연봉을 정해놨는데 머스크가 다 그냥 모두 반납. 대신 스톡옵션 보상 약정을 회사가 체결했는데 테슬라 주가와 실적 목표치 달성 정도에 따라서 일정 수의 테슬라 주식을 주당 70달러에 살 수 있다고요? 지난해 머스크는 3,380만 주에 대한 스톡옵션 권리를 획득했죠. 그래서 이 평가 차익은 지난 8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816.17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8억 7,400만 달러. 올해 계약상으로도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1,690만 주를 확보를 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평가 차익이 12조. 오, 똑똑한 사람.
근데 이걸 이제 머스크는 당장에 팔지 않겠어요. 왜냐면 머스크가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출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 텐데, 그는 내가 테슬라 주식을 팔 경우는 스톡 옵션이 만료되기 직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유일하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네티즌이 작년에 스톡 옵션에 관련해서 머스크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톡 옵션 수익은 인류가 10년에서 20년 안에 화성에 도착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불할 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약간 이거 좀 멋있다. 이분 진짜 제대로 빅피처 그리는 분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좀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또 이런 얘기할 때 보면은 좀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인류를 위한 뭔가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기사를 AR 데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찬물을 끼얹는 혹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종목에 대한 주가 몇 %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문자가 몇 종목 오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요 며칠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근데 또 주가의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낮은 가격도 아니야. 과연 600달러에서 다시금 어떠한 대변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위로든 아래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